늦은 밤,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 박순자 할머니의 집은 희미한 불빛으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죠. 할머니는 손자 지훈이가 숙제하는 옆에서 정성껏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밤이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전야와 같은 불안한 기운을 감추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다가 가끔 할머니를 힐끗 쳐다봤어요. 10살인 지훈이는 할머니의 자랑이었죠. 언제나 묵묵히 공부에 집중했고 할머니가 얼마나 힘겹게 자신을 키우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기대 가득한 눈빛을 볼 때마다 지훈이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죠.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키는 작지만 누구보다 재빠르고 부지런했어요. 지훈이의 낡은 셔츠를 바느질하며 낡은 골목길을 걸었던 자신의 젊은 날들을 떠올렸죠. 할머니의 눈가에는 깊게 파인 주름이 많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시름과 함께 지훈이에 대한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었어요. 힘든 삶 속에서도 할머니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부엌 쪽에서 펑하는 큰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집 전체가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떨어뜨렸고 지훈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할머니는 등 뒤에서 뜨거운 열기를 느꼈어요. 불길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번져 나갔고 작은 부엌은 불바다로 변해버렸죠. 매캐한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할머니는 기침을 콜록콜록 쏟아냈어요. 지훈아, 어서 밖으로 나가. 할머니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소리쳤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공포에 질린 채 구석에 딱 붙어 있었죠.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고 나무 벽을 핥으며 집안을 빠르게 태워갔어요. 할머니는 망설일 틈도 없이 손자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얼른 물에 적신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는 힘껏 지훈이 방 문을 밀어젖혔어요. 방 안에서 지훈이는 잔뜩 움츠린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훈이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어요. 괜찮다. 할미가 여기 있잖니. 어서 할미랑 같이 나가자. 할머니는 지훈이를 안아들고 탈출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할머니를 방해하는 듯했죠. 현관문은 불길에 막혀버렸고 뒷문 쪽 작은 창문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 창문마저 뜨거운 열기에 휘어져 있었죠.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창문을 발로 찼고 겨우 사람들이 지나갈 만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간신히 지훈이를 마당으로 내보내는 순간 또다시 엄청난 폭발음이 울렸어요. 붉은 불길이 하늘을 덮었고 주변 이웃들이 놀라 뛰쳐나왔어요. 몇몇 사람들은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물을 퍼다 불을 끄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할머니는 지훈이를 땅에 내려놓고 온몸을 떨었어요. 지훈이는 엉엉 울면서 할머니를 꼭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할머니는 급히 지훈이의 몸을 살폈고 다행히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겨우 진정할 틈도 없이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휘발유 냄새가 나.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거야.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부엌에서 시작된 불길에서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풍겨져 나왔고,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의심 가득한 눈빛이 할머니에게로 향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집에는 휘발유 같은 거 없어. 할머니는 힘없이 반박했지만, 기침 때문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소방관들이 도착했고, 빠르게 불길을 잡기 시작했어요. 잿더미 속에서 소방관 한 명이 누군가 버린 듯한 라이터를 발견했고, 이것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는 의혹은 점점 더 커져갔죠.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애썼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우리 손자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동정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 할머니가 불을 냈나 봐. 자기 집에서 불이 그렇게 날 리가 없잖아. 고의로 불을 지른 거 아닐까?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손자를 바라봤어요. 억울함과 절망감이 할머니의 마음을 짓눌렀죠. 할머니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이 비극적인 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잿더미로 변해버린 집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길과 공포에 질려있던 지훈이의 눈빛이 할머니의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의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앞으로 할머니와 지훈이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었던 거죠. 운명의 밤전까지 박순자 할머니와 손자 지훈이의 삶은 비록 가난했지만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할머니는 동네역이 나무 아래의 간이로 만든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매일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떡볶이를 만들었고, 동이틀 무렵부터 손님들에게 떡볶이를 팔았어요. 할머니의 떡볶이는 맛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았죠. 지훈이는 할머니의 삶의 전부이자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손자였죠.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매일 밤 숙제를 마친 후에는 할머니의 떡볶이 포장을 돕고, 다음날 떡볶이를 싸갈 포장지를 준비하는 것을 거들었죠. 할머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떡볶이 안 팔아도 되게 해드릴게요. 지훈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할머니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그 약속이 지훈이의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의 삶의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 박성철이 찾아오면서부터였어요. 박성철은 할머니가 사는 땅을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 작은 땅은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함께 해온 곳이었고 할머니와 지훈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였기 때문이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시세보다 더 높게 쳐 드릴 테니까. 그냥 돈 받고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 낡은 집 붙들고 있어 봐야 뭐 하겠어요. 박성철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안 팔아요. 이곳은 나와 우리 손자가 살아가는 유일한 곳이에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그 후 박성철은 끊임없이 압박을 가해왔어요.
협박 섞인 말과 냉혹한 눈빛은 할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동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고, 할머니가 박성철에게 맞서 싸우는 것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박 할머니, 괜찮을까? 박 사장 엄청 무서운 사람이던데. 박성철뿐만 아니라 몇몇 이웃 주민들도 점점 태도를 바꿔갔어요. 할머니를 고집불통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할머니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할머니를 향한 비난은 점점 더 커져갔고, 할머니는 더 큰 압박감을 느껴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몇 집 건너 사는 김씨 아주머니가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 할머니 땅 팔아버리는 게 현명한 거야. 붙잡고 있어봐야 평생 고생만 할 텐데.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심한 말들의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힘든 날들 속에서도 지훈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 고생 안 시켜 드릴게요. 지훈이의 말은 언제나 할머니를 위로해줬죠. 할머니는 지훈이 때문에 힘든 현실을 버틸 수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할머니는 지훈이가 학용품을 살 돈을 아끼지 않았고,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새 옷을 사주기 위해 애썼어요.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 전 기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마당에서 누군가 발소리를 들었지만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죠. 또 다른 날에는 집 바로 앞에 자동차 바퀴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동네는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죠. 지훈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주 찾아와요? 할머니는 지훈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괜찮아, 지훈아.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죠. 무언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은 집을 바라봤어요. 이곳에는 수많은 추억들이 깃들어 있었죠. 할머니와 지훈이의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삶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불길에 휩싸였고 할머니와 지훈이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화재 사고 이후 박순자 할머니의 집은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할머니와 지훈이는 가까운 친척 집에서 임시로 지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끔찍했던 화재 사건과 그 전에 일어났던 기이한 일들을 곱씹어봤어요. 마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죠. 할머니는 지훈이와 함께 다음 날 아침 불탄 집으로 가서 남은 물건들을 찾아봤어요. 군데군데 타버린 물건들과 그 흐름 속에 간신히 살아남은 몇몇 물건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주위를 맴돌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휘발유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났는데 어쩌다 불이 났을까? 혹시 할머니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건 아닐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할머니는 더욱 고통스러워졌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지훈이는 그런 할머니 곁을 지키며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주변을 바라봤고 우리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더 이상 할머니 욕하지 마세요. 라며 큰 소리로 외쳤죠. 지훈이는 울먹이며 할머니를 껴안았지만 아무도 할머니와 지훈이의 힘겨움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차갑게 자리를 떠날 뿐이었죠. 잿더미를 정리하던 중 할머니는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목걸이였고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전에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죠. 이게 누구 거야?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불길한 느낌이 할머니의 마음을 짓눌렀죠. 지훈이는 그 목걸이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본 적 없어요. 할머니 거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날 오후, 박성철이 갑자기 불탄 집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멀리서 집을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를 발견하자 박성철은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집이 불에 탔다면서요. 안 됐네. 근데 지금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할머니는 분노에 찬 눈으로 박성철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날 비웃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에게 땅을 팔지 않을 거예요. 박성철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잘 생각해봐요. 누가 당신을 도와주겠어요. 돈을 받고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나한테 맞서 싸워봤자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한 박성철은 뒤돌아 떠났고 할머니는 더욱 큰 불안감에 휩싸여야 했죠. 강한 용기를 가지고 있던 한웅이라는 이웃이 박성철이 떠난 후에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박 할머니, 제가 괜한 일에 참견하는 것 같지만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화재 사고 전날 밤에 검은색 자동차가 할머니 집 앞에 서 있다가 급하게 떠났어요. 분명히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차 번호는 기억나세요? 한웅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너무 어두워서 잘 못 봤어요. 하지만 그 차는 이 동네 차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조심하세요. 한웅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확신했어요.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잿더미 속에서 찾은 목걸이를 바라보며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과 두려움에 떨던 손자, 지훈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죠. 할머니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에 큰 슬픔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삶은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죠. 화재 이후 할머니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지만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할머니를 외면했어요. 할머니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에는 전에 만났던 여기자 윤선영이 있었어요. 박 할머니, 목걸이에 대한 단서를 찾았어요. 박성철 회사 직원의 물건이었어요. 이게 할머니의 무죄를 증명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신락 같은 희망을 느꼈어요. 윤선영은 직접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손자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험난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윤선영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할머니,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윤선영에게 자세히 이야기했고
윤선영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제가 할머니를 도와서 진실을 밝힐게요. 힘내세요. 할머니는 윤선영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윤선영을 믿어도 될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할머니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며 불길한 예감은 더욱 짙어져만 갔어요. 할머니는 윤선영이 찾아낸 목걸이가 단서가 되어 모든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러던 중 여론은 점점 나빠져 갔고 지훈이는 악의적인 말들에 상처 입어 힘들어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지훈이를 보며 용기를 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할머니는 지훈이를 지키고 빼앗긴 평화를 되찾고 싶었어요. 마침내 할머니는 윤선영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불길한 세력들과 마주치게 되었지만 정의를 향한 용기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렬했어요. 마침내 할머니는 목걸이의 비밀을 풀고 화재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은 쉽지 않았죠. 박성철은 거대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진실을 묻기 위해 온갖 더러운 수단을 동원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에 막혀서 멈춰섰어요. 바로 박성철이 보낸 듯한 남자들이 할머니의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협박하듯 말했어요. 당신, 지금 하는 일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겁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할머니 다치는 거 싫어요? 할머니는 지훈이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과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어느 날, 윤선영은 할머니를 찾아와 급한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제가 목걸이에 대해 더 조사해 봤는데요. 그 목걸이는 박성철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의 것이었어요. 이 목걸이가 할머니 무죄를 입증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윤선영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 목걸이를 윤선영에게 건넸어요. 또 다른 날에는 한웅이 할머니를 찾아와 불길한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밤에 검은 자동차가 다시 나타났었어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굳은 결심을 하고 윤선영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모은 단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박성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목걸이, 수상한 자동차 자국, 박성철의 협박 등 모든 정황이 박성철이 화재를 사주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할머니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박성철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할머니는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죠. 그러나 진실에 다가갈수록 할머니의 삶은 더욱 위험에 처해졌어요. 할머니를 향한 협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 여론은 박성철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모두가 할머니를 탓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굽히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했죠. 할머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든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변호사 박창욱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박창욱은 할머니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기꺼이 할머니를 돕겠다고 나섰죠. 그는 박성철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화재 사고 이후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박성철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죠. 할머니는 이웃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에 점점 지쳐갔지만, 윤선영과 박창욱의 도움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죠. 지훈이는 할머니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할머니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불어넣어 줬어요. 어느 날, 윤선영은 할머니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것은 박성철 회사의 내부 기밀 자료로, 박성철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강탈했다는 증거였죠. 할머니는 윤선영이 가져온 증거를 검토하며 박성철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느꼈죠. 마침내 박성철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할머니는 법정에 서서 박성철의 범죄 행위를 하나하나 밝혀냈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은 모두 법정에서 진실로 인정받았고, 박성철은 자신의 죄를 부정할 수 없었죠. 결국 박성철은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박성철이 감옥에 간 후 할머니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윤선영과 박창욱은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언론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할머니에게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냈죠. 그동안 할머니를 비난했던 이웃들도 진실을 알고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할머니는 그들을 용서했어요. 또한 박성철의 횡포로 힘들었던 다른 사람들도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고, 손자 지훈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지훈이는 예전처럼 할머니를 도와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할머니에게 은혜를 갚을 것을 다짐했죠.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걷는 모든 날이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이후 박순자 할머니는 이웃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었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할머니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감한 여성이었고, 할머니의 용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